안녕하세요. 제7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몸강의 목차입니다. 환자의 의무란 환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에 대응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환자의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 왔지만 환자의 권리는 과거와는 달리 강조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는 환자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의료인의 권리나 의무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측과 의료인 측의 상호 협동에 의하여 최선의 의료 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 측의 권리나 의무는 의료인 측에 대하여는 의무나 권리가 된다고 함에 대하여는 이미 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환자 측의 의무 불이행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환자 과실로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명문으로 규정한 법은 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은 2012년 일부 개정 시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신설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를 환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환자의 의무로서는 일반적으로 진료에 협조할 의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진료비를 납부할 의무, 병원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등이 보다 핵심적인 의무로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는 소위 의료계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약을 근거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 및 의사 측의 의무와 권리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약에 관하여는 후수라는 의왕관계론에서 상술하기로 하겠습니다. 환자는 진단, 치료 등 진료에 있어서 자신의 희망이 있으면 이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환자는 진료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기사항이나 복약 지시 또는 정해진 수진일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적정한 진료를 위하여 과거의 병력,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진료 중의 변화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의 정보는 오진이나 치료의 기회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진을 믿고 맘 놓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형법은 처음부터 의료 종사자가 직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료법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누설 금지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는 고소를 요하도록 하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에게 답변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또한 임신 중이라는 환자의 신체적 소인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서 이를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를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가 개시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환자에게는 의료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환자 확인을 포함하여 진료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병원 내에서의 규칙 등 공공의 장소에서의 규칙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의학, 사회, 경제 또는 윤리 등의 여러 가지의 요소에 의하여 의료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학적 한계는 최선의 처치와 원하는 결과 사이의 간격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법상 의무로서는 재물 손괴 또는 진료방해 행위의 금지 의무, 폭행 또는 협박 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법이 1994년 개정을 통하여 신설한 규정입니다.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만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주체 속에는 일반인, 의료인 등뿐만 아니라 환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환자의 의무로 분류한 것입니다. 의료법은 2016년 5월 개정을 통하여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입니다. 이에 위반하여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9년 4월 개정 의료법은 위의 범행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행위의 금지 의무에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 의료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의 금지 의무에 위반한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 형법상 심신상실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의 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의 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촌음을 다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3년 8월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나아가 응급의료법은 형법상의 심신장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상실로 인한 면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